스펙과 상관없이 정말 일을 잘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거 어떡하죠? 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해볼게요. 네. 아, 네. 실패하거나 진짜 막 자존심 상해본 경우 막 완전 막 폭망하고 막 그런 걸 해봐야 저희가 학벌 스펙을 넘는 좋은 채용을 하는 그 기업을 찾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라쿠텐 심포니라고 하는 회사에 방문해서 대표로 계신 손승현 프레지던트님과 같이 대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전체적으로 대표로서의 전체 비주얼과 네. 그리고 그 느낌 이런 것이 아주 물씬풍기입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제 이름은 손승현입니다. 저는 라쿠텐 심포니 한국과 싱가포르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라쿠텐 심포니 내에서 저희가 데이터 전송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이메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부의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라쿠텐이란 그 기업이 무엇 하는 곳이지? 뭐 그쵸. 이커머스 맞습니다. 뭐 계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생각은 있는데 네.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네.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설명드리면 라쿠텐은 1997년에 25년 전이고요. 1997년에 라쿠텐 이치바라는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고 네. 현재도 일본 내에서는 압도적 1위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97년 이후에 불과 몇 년 만에 상장을 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최근 한 10년 내를 이제 보시면은 라쿠텐이 일본 내에서 알뜰폰 사업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알뜰폰 사업자를 시작하고 불과 한 3, 4년 내에 일본이라는 큰 시장에서 네 번째 이동통신사로 정식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알뜰폰 사업자를 하다가 3, 4년 내에 정식 이동통신사가 되는 거는 거의 볼 수 없는 정도의 큰 업적이거든요. 이거를 일본 내에서만 끝내면 안 되고 일본에서 우리가 성공한 것들, 만든 기술이나 개발, 영업 노하우,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해외에 있는 기업에 를 위해서 좀 도와줘야겠다. 만약에 해외에 있는 기업들 중에 분명히 통신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거나 노하우가 없어서 못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기술을 더 글로벌 시장에 맞게 개발하고 운영하고 판매하자라고 해서 만든 회사가 라쿠텐 심포니입니다. 라쿠텐이 가진 최첨단 통신 기술 그리고 관련된 뭐 협업 툴이라든지 도구를 글로벌 시장에 맞게 재해석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게 라쿠텐 심포니가 하는 일입니다. 네. 그 라쿠텐 전체 그 기업과 라쿠텐 심포니의 관계도 좀 설명을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라쿠텐 심포니는 한국에만이 아니라 또 전 세계에 또 같이 네, 맞습니다.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라쿠텐 심포니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온 직원들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뭐 한국에 있고 당연히 일본에도 있고 싱가포르, 미국, 뭐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중동에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정도 됐나요? 라쿠텐은 25년 됐습니다만 라쿠텐 심포니가 생긴 건 이제 2년 됐죠. 2년 됐죠. 한국은 1년 정도. 그러면 라쿠텐 심포니는 또 어떤 그 특성이 있는 회사인지 또 좀 알고 네네. 싶습니다. 단순히 라쿠텐 심포니 코리아는 라쿠텐 심포니의 어떤 지사 중 일부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저희 사업부에서 운영하고 개발하고 있는 그 제품 5개 중에 2개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건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전 세계 그 70개 기업들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럼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네. 뭐 영어를 기업 언어로 좀 사용할 예, 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라쿠텐 전체에서 공식 언어가 영어이고요. 저희 라쿠텐 이제 회장이 미키타니 회장님이 십수년 전에 벌써 선언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 갈 거고 글로벌 기업으로 가려면 영어를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모든 회사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한다라고 하는 잉글리시나이제이션, 영어화 작업을 도입을 했고 그때 일본 내에서 특히 모든 뭐 사회라든지 다른 기업에서도 이건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라고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끝까지 밀고 와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로 일을 하고 있고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라쿠텐 심포니의 직원 채용 프로세스도 프로세스지만 국제적인 기업 전체가 네. 어떻게 채용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면서 한국의 채용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유사한 것인지. 그 전체적으로는 라쿠텐에서는 저희가 찾는 인재는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 네. 그다음에 글로벌 마인드 가진 사람, 당연히 이제 그렇죠. 영어도 잘해야겠고요.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가 있는 사람, 이 정도를 저희가 가장 먼저 찾는 것 같아요. 라쿠텐이 그렇기 때문에 25년 만에 엄청난 많은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을 저희가 위주로 뽑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에 저희가 그 스펙을 보지 않는 채용을 진행했던 것도 그랬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 네. 채용의 그 단계라는 게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처음에는 일단 스펙을 보기보다는 직무 테스트와 영어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직무 면접, 그러니까 그 팀에 있는 분의 면접, 그다음 그 팀의 팀장 면접,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면접을 네네, 치르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가 진행했던 스펙을 보지 않는 채용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력서를 보지 않았고요. 특히 저희가 개발자 위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코딩 테스트로 시작을 합니다. 코딩 시작하고 예, 거기서 이제 통과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면접, 팀장 면접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저희 같이 일하고 계시는 수십 명의 네. 저희 팀원들 어느 학교 나왔는지 저 모릅니다. 와. 그분들도 제가 어디 나왔는지 모를 거예요. 와, 저희가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는 앞에서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네네, 저희가 코딩 테스트를 드리고 네, 3시간 후에 알아서 저희한테 제출하세요 라고 하고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네. 알아서 해서 3시간 내에 이메일로 제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음흠. 그 코딩 테스트의 문제도 네. 저희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해서 그 테스트를 보면 딱 나옵니다. 아, 이분의 실력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진짜 공을 들이고 있고, 그 문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또 개발자분들은 다 알 수 있는 게 그 이분이 문제를 직접 풀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긁어왔는지를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드를 짠 걸 보면.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말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네. 실제로 이거 왜 이렇게 짰나요, 코드를? 물어보면 답 못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남이 네, 한 도와준 거예요. 거죠. 네. 네네. 답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자기가 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그 이제 네. 기업들에서는 그 학벌 스펙이 실력이라고들 생각하는 흐름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학벌이 좋으면 초중고등학교 때 성실했겠지.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네. 좋았겠지. 어떤 중요한 그 데이터를 무시하고 네, 다른 전형을 밟는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중요한 정보를 버리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기업들이 스펙을 먼저 보는 이유가 그게 필터링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누구나 다 인정하고 누구나 다 긍정할 수 있는 스펙, 너도 인정하지? 이렇게 해서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보고 실제 실력을 보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저희 락텐 심포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 좀 터프한 사람, 진짜 문제를 내가 끝까지 해결하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데 그거는 스펙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분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예전에 무슨 어디서 일을 했으니까 잘 맞을 것 같다고 해서 뽑았는데 저희가 원하는 인재가 아니면 서로 괴로울 수 있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실력을 보고 이 사람이 가진 정말 실력과 잠재력을 보자라는 게 저희 라쿠텐 심포니의 그 주의입니다. 네. 채용과 관련해서는 네.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를 네. 정말 유지하는 회사 같다. 네. 그리고 한국의 그 기업들의 그 채용의 미래를 네. 미리 선점하고 또 아닙니다. 실제로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채용을 하면서 네. 학벌 스펙 중심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도 적격자를 찾는 것이 더 좀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네. 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십니까? 네, 진짜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스펙과 상관없이 정말 일을 잘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정말 터프한 사람들. 음. 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거 어떡하죠?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해볼게요. 저는 그런 모든 기업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역량,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게 되면 네. 사내 문화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스펙보다도 이 사람이 정말 이 직무에 그 잠재력을 가졌는지, 실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회사의 마인드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이겨낼 사람이 되는지 이거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채용 방식을 선택을 하고 저는 이렇게 선명하고 네. 또 정확하게 그렇게 채용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회사를 좀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작지만 뜻이 있는 곳에서 이런 걸 시작을 해야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쿠텐 코리아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 네. 그리고 역량 이 네.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저희 라쿠텐 심포니 코리아가 찾고 있는 인재는 좀 명확합니다. 일단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사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도 비슷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결국에는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 글로벌 마인드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문화니까 내가 좀 더 맞춰줘서 어쨌든 나는 내 목표는 문제 해결과 일을 처리하는 게 내 목적이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일을 해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맞닥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계속 돌진. 그러다가 막 맞고 쓰러지고 막 피 흘리고 이래봐야 이런 거구나.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네. 저도 히스토리가 있고 네. 실패하거나 진짜 막 자존심 상해 본 경우 막 완전 막 폭망하고 막 그런 걸 해봐야 편한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라쿠텐에서 좀 중시하는 네. 그런 핵심 역량으로서 네.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갖고 문제를 좀 이렇게 대면하는 네네.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는 네네. 그런 역량을 이야기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업가 정신, 문제 해결력이라고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문제 해결력이라고 한다면 용의 주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용의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전에 엄청난 그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죠. 해결되지는 않아요. 문제 해결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해결력의 그 가장 기본 전제는 문제된 인식 네네네. 뭐 이런 부분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제일 그렇죠.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세 번째 글로벌 마인드셋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협업 능력이라든지 소통 능력 이건 뭐 이거 꼭 외국어 영어로 한다는 차원에서의 그 글로벌이 아니라 네. 얘기를 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질문 있으면 해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글로벌 마인드. 라쿠텐에서는 어떻게 그 인사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는 잘하는 사람을 계속 잘할 수 있게 밀어주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 팀원들이 이제 뭐 몇백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20명 정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는 20대도 있고요. 50대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근데 20대하고 50대가 결국에는 같은 역할에서 같은 레벨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걸 달리 해석하면 이 20대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렇군요. 잘하는 사람을 밀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상대 평가에서 넌 못했어가 아니라 너 잘했으니까 더 잘한 거 해. 더 많은 거 해. 자신의 그 역량 그 자체만 초점 맞추면서 그 역량을 더 네가 네. 좀 더 많이 발휘되고 있느냐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회를 주고 네. 격려하는 문화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정말 일 잘한다.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안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멘토링 해줘요. 자기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보다 더 잘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그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얘를 이기는 게. 나를 이기는 게 목표예요. 그게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랑 경쟁하는 사람인데 야 너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걸? 이라고 얘기해 주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진짜 글로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게 푸시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라쿠텐 심포니가 네. 한국 내에서 지금 앞으로 어떤 기대와 전망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사업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 사업부에서 하고 있는 5가지 제품 중에 2가지가 한국 개발자분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그 제품이고요. 한국에서 출시를 한 제품입니다.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갖고 있고 그 말은 한국 개발 수준이 진짜 높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본사에서도 한국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고요, 크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진 제품에다가 더 많은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고 제품들을 추가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더욱더 저희가 많은 일을 할 거고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채용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역량 중심의 채용이 어떻게 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시고 네. 또 어떻게 이게 진행될 것이라고 네. 좀 추측하시는지 뭐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이미 이런 식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스펙 위주로 많은 기업들이 보는 이유는 그게 필터링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편하고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워낙
그 직원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스펙 위주로 이렇게 했을 때 잃는 기회 비용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아요. 네. 스펙만 보고 골랐는데 안 맞아서 나간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제 경험상. 그러니까 그거는 다 모두에게 낭비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이거는 회사에도 좋은 거고 구직을 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글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사에서도 한국의 인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인재상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우리 초중고 교육을 책임져주고 있는 뭐 선생님들이라든지 네. 또 네. 부모님들에게 예.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 저도 그냥 부모니까 네네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를 할 거긴 한데요. 저는 한국의 학생들이 네.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든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실패와 뭐 또 작은 성공도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거를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열등감이나 뭐 자신감, 결여 이런 거 없이 나는 갑자기 뭐 초등학생, 뭐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뭐 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면 할 수 있어.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다음부터 너는 이제 지금부터 어려운 걸 이겨내는 습관을 뭐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1년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급속하게 좀 성장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그만큼 라쿠텐 심포니에 또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도 좀 개발해서 네. 공유도 하고 있을 만큼 네. 그래서 회사도 좀 성장하시고 또 대표님도 삶도 좀 성장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서 이 변화를 위해서 같이 좀 파트너십을 가지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은 라쿠텐 심포니에 방문해서 좋은 채용을 하는 그 기업으로서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대표님과 같이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번 또 뵙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